6학년 일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국어교과서 51쪽을 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콜럼버스이고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콜럼버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을 떠올려 봅시다. 콜럼버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이 생각나나요? 먼저 콜럼버스는 대서양이라는 넓은 바다를 건너 처음으로 대륙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콜럼버스 하면 생각나는 단어는 달걀과 향신료일 텐데요. 혹시 왜 그런지 알고 있나요? 달걀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데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점점 명성이 올라가고 유명해지자 어떤 사람이 누구나 대서양 서쪽으로 가면 섬을 발견하는 건 당연하다 라고 말하면서 콜럼버스를 비웃어요. 그래서 콜럼버스는 그 사람에게 당신 달걀을 세울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고 그 사람은 당황하면서 달걀을 못 세웁니다. 콜럼버스는 그 순간 달걀 끝을 약간 깨서 책상 위에 달걀을 세우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달걀 세우는 건 쉽고 특히 남이 하고 나면 더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달걀을 처음으로 세우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즉, 자신이 한 일은 쉬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처음 그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자신감을 나타낸 말이기도 해요. 후추. 콜럼버스가 후추를 좋아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콜럼버스가 살고 있던 시대에는요, 신기하게도 후추가 황금만큼 비싼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후추를 발견하기 위해서, 후추를 더 싼 가격에 들여오기 위해서 콜럼버스가 항해를 한 것과 큰 관계가 됩니다. 이제 콜럼버스에 대해서 이 정도 알아보고요. 한 장 더 넘겨서 52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여 글을 읽어보는 것이 되겠고요. 콜럼버스의 항해에 대해서 글쓴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하면서 글을 읽어봅시다. 지금부터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교과서 52쪽에서 56쪽을 읽으면서 글 옆에 보라색 문제를 풀어볼게요. 총 문제는 4개 정도 되겠네요. 확인해 봅시다. 52쪽에 있는 보라색 글씨입니다. 콜럼버스의 항해가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지는 까닭은 글에 나와 있듯이 유럽 사람들이 그 이후에 아메리카로 몰려들었고 세계 전체의 운명이 달라졌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지는 거였죠. 당시 유럽 사회의 모습은 어떠하였냐요? 53쪽. 유럽 사회는요, 강력한 왕이 등장해 영토를 통일해 나라의 힘을 키우고 상업이 발달해 돈과 무역에 관심이 커진 상태여서 새로운 항로와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54쪽을 볼게요. 콜럼버스가 죽기 전에 발견한 땅이 인도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슬펐거나 당황스러웠거나 아쉬웠을 수도 있고 또 허탈했을 수도 있고 인도를 다시 찾으러 가야겠다고 다짐했을 수도 있어요. 55쪽.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흔히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콜럼버스가 발견한 인도라고 믿은 대륙에 원래 살고 있던 수준 높은 문화를 지니고 있던 부족입니다. 즉, 콜럼버스가 인도라고 생각해서 인디언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메리카 원주민이라는 이름이 더 맞는 거지요. 이번에는 교과서 57쪽에 좀 더 자세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영상을 멈추고요. 천천히 57쪽을 풀어볼게요. 1번, 발견이란 낱말은 어떤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낱말인가요? 교과서에 나와있죠. 교과서 몇 쪽에 있습니까? 네, 52쪽 10번째 줄에 있는 것 같네요. 아무도 살지 않는 비어있는 땅을 처음 알아내고 상륙하여 개척하였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낱말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럽의 여러 국가가 인도를 꿈의 세계로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53쪽 5번째 줄부터 쭉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유럽에서 인기가 많았던 향신료, 금, 보석, 비단 등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콜럼버스가 이 인도를 향해 항해를 시작하는 게 되는 겁니다.
3번. 콜럼버스가 도착한 아메리카 대륙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어요. 원주민들이, 즉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를 누리며 넓은 땅 곳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4번. 신대륙에 도착한 콜럼버스와 그 뒤에 밀려든 유럽 사람들은 무엇을 하였나요? 글쓴이의 관점에서 원주민들의 것을 약탈하였고 정복을 위하여 원주민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가 우리가 콜럼버스 항해의 진실이라는 글을 파악을 한 거고요. 내용 파악이 끝나서 이번 단원에서는 관점을 파악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글을 자세히 보면서 관점, 글쓴이의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다시 교과서 57쪽 밑에 표를 볼게요. 아래의 표입니다. 콜럼버스 항해의 진실.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제목은 그 글쓴이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죠. 첫 번째로 글쓴이가 알려주고 있는 내용, 약간의 사실이 있을 거고요. 그것은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원하는 색깔을 선택하세요. 두 번째, 콜럼버스의 항해에 대해서, 이 항해에 대해서 글쓴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어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타내주는 표현, 어떻게 보면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그런 표현은 선생님은 분홍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까닭은 맨 끝에 찾아볼게요. 왜 이런 제목을 붙였는지. 앞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콜럼버스 항해의 진실, 두 사람이 썼죠. 우리는 흔히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였다고들 한다. 여기서부터 쭉 읽어보면서 과연 어떤 부분이 노란색이고 어떤 부분이 분홍색인지 찾아볼까요? 네, 첫 번째는요. 콜럼버스 항해에 대해서 글쓴이가 자신의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느 부분이냐? 그러나 과연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였다고 할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과연 발견일까? 이 분홍색이 항해에 대한 콜럼버스의 항해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노란색과 분홍색을 찾아볼까요? 먼저 여기서는 여러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콜럼버스가 살던 무렵의 유럽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어요. 유럽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당시에 왜 사람들이 새로운 항로와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었는지, 즉 콜럼버스가 왜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기 위해 떠났던지에 대한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당시 유럽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두 번째는 콜럼버스가 탐험을 떠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것도 거의 사실인데요. 콜럼버스가 항해를 떠나기 위해 지원을 받으려는 여러 가지 노력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포르투갈을 찾아갔지만 왕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에스파냐, 지금의 스페인을 찾아가서 콜럼버스에게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스페인 왕실의 지원을 받아 드디어 파로스항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어느 섬에 도착하고요. 그곳을 인도라고 믿습니다. 즉 이 내용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콜럼버스의 항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른쪽. 여기도 거의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넘겨봅시다. 하지만 여기서는요. 글쓴이가 콜럼버스의 항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강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콜럼버스는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었다. 즉 콜럼버스를 초대하지 않은 손님, 발견자가 아니라 약탈자로 보는 글쓴이의 관점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글쓴이가 알려주고 있는 내용은요. 콜럼버스가 살던 시절의 유럽의 변화, 콜럼버스가 인도 항해를 하게 된 배경, 그리고 콜럼버스가 도착한 대륙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는 내용 등이 있고요.
글쓴이의 생각을 나타내는 표현에는 과연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인디언들은 여기저기 살고 있었다. 콜럼버스는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마지막, 이 글의 제목을 콜럼버스 항해의 진실이라고 붙인 까닭은 항해라고 붙인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신대륙을 발견한 것이라고 알려진 콜럼버스 항해에 대한 내용은 잘못되었으며 아메리카 대륙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한 장 더 넘겨서 58쪽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글쓴이의 관점은 콜럼버스의 항해는 신대륙의 발견이 아니라 구대륙의 침략이다 라고 보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글쓴이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할 겁니다. 바로 이 주제인데요.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콜럼버스는 구대륙을 침략한 잔인한 침략자이다. 또는 콜럼버스는 역사적으로 위대한 발견을 한 탐험가이다. 이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요, 이 두 가지 의견 중에 한 의견을 선택하고 그것을 자신의 의견으로 보고 그것에 대한 근거를 준비해오는 일이에요. 공책을 펴서 먼저 날짜를 쓰고요. 학습 문제는 콜럼버스는 침략자인가 위대한 탐험가인가? 내용 정리를 할 때는 우리가 토론을 할 때는 상대편을 자신의 편으로 설득시키는 게 목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침략자인 콜럼버스, 위대한 탐험가인 콜럼버스 두 가지 관점이 모두 되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 1번. 콜럼버스는 잔인한 침략자이다 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쓰고요. 콜럼버스가 잔인한 침략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친구도 이 입장이 되어서 근거를 써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콜럼버스는 위대한 탐험가이다. 이것에 대한 근거를 써보세요. 마찬가지로 나는 콜럼버스가 위대한 탐험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그 근거에 대해서 꼭 써옵니다. 근거는 2줄에서 3줄 이상? 최대한 많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1번과 2번, 잔인한 침략자인지 위대한 탐험가인지 생각을 해본 친구는 나의 의견을 택하세요. 1번인지 2번인지 동그라미를 치고요. 1 또는 2에 그 밑에 토론을 위한 준비 1. 내 의견을 듣고 친구들을 설득시키도록 내 의견을 정리하세요. 내 의견을 딱 들었을 때 친구들이 그래, 콜럼버스는 잔인한 침략자인 것 같아. 또는 그래, 콜럼버스는 위대한 탐험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할 수 있게 준비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친구들이 반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또 반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친구들의 의견을 반박할 수 있게 준비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요,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친구가 어떻게 반박할까를 먼저 생각을 하고, 친구가 이렇게 반박했을 때 나는 이런 의견으로 반박해야지 를 준비를 해오기 위해서 인터넷 또는 책을 찾아보면서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해오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2가지 정도의 자료를 더 줄 텐데요. 첫 번째는 동영상 2개를 보여줄 거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나눠준 콜럼버스 관점에 대한 2가지 글이 있죠. 관점 1, 관점 2. 하나는 침략자라는 관점이고요. 하나는 항해를 하는 그 발견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2개 중에 자신과 관련된 관점을 찾아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봅시다.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가 필요하고요. 그 자료를 친구들이 알아듣기 쉽게 요목요목 정리를 해오는 것도 여러분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2가지 관점을 모두 정리해보고 자신의 의견을 조금 더 강화해서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에 멋진 토론이 될 수 있게
준비를 해 옵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